부자의 하루 부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바로 쉽게 버는 돈으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단순히 도덕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본질적인 속성과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에는 정말 다양한 길이 있죠. 어떤 분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땀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고 자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합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한순간의 유혹에 흔들려서 빨리, 쉽게, 많이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제안 앞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기, 매춘, 불법 다단계, 도박, 탈세, 불법 투기, 이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바로 정상적인 노력 없이 큰돈을 벌겠다는 욕망이 만들어낸 유혹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수많은 사례와 데이터 그리고 실제 범죄자들의 삶을 추적한 연구들을 분석해보면 한 가지 법칙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쉽게 버는 돈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덕적인 판단 이전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즉,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속성 자체를 이해하면 답이 명확해지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진짜로 장기적인 부를 이루고 싶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쉽게 버는 돈은 당장 들어오는 돈이지 지속되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자가 되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속되는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월급이든 사업 수익이든 지식 기반 수입이든 투자 수익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돈의 흐름, 즉 캐시플로우가 건강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신다고 해봅시다. 하루 매출이 50만 원 정도 나온다면 한 달에 약 1,500만 원, 1년이면 1억 8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거죠. 물론 여기서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를 빼면 실제 순이익은 훨씬 적겠지만 중요한 건 이 돈이 매일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가게 문을 열고 손님들이 찾아오고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반면에 사기나 매춘, 불법 활동을 통해 벌리는 돈은 어떨까요? 그 순간만 화려하게 보일 뿐입니다. 마치 썩어가는 과일을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잠시 예쁘게 보이게 하는 것과 같죠. 겉보기엔 영롱하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했던 한 청년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는 한 달에 2천만 원씩 벌었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이 1년, 2년, 5년, 10년 지속됐을까요? 아닙니다. 6개월 만에 조직이 무너졌고 그는 구속됐습니다. 그렇게 벌었던 돈은 변호사 비용으로, 합의금으로 모두 사라졌죠. 결국 남은 건 전과 기록과 무너진 인생뿐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버는 돈은 본질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손님도, 기회도, 판도 계속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죠. 지속되지 않는 돈이 가진 두 가지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언제 끊겨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둘째, 같은 구조로 평생 버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경찰에 걸릴 수도 있고 조직에서 배신당할 수도 있고 더 큰 사기꾼에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직한 노력으로 만드는 수입은 느려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탄탄해지고 자산의 형태로 계속 쌓입니다. 처음에는 월 200만 원 버는 프리랜서였던 사람이 3년 뒤에는 월 500만 원, 5년 뒤에는 월 1,000만 원을 버는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쌓이고 포트폴리오가 쌓이고 신뢰가 쌓이기 때문이죠. 즉, 돈이 흐르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쉽게 버는 돈은 정서적 비용을 대가로 치르며 이것이 결국 돈을 무너뜨린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사기꾼이 평생 사기를 치면서 안정적으로 부자가 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왜일까요? 법적인 이유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정서적 비용 때문입니다. 사기,
매춘 불법적인 돈벌이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정서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들킬까봐 불안함, 주변 지인에게 숨겨야 하는 심리적 부담, 관계의 붕괴, 수치심, 죄책감, 자존감 하락, 자기혐오, 항상 도망가야 한다는 압박,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포, 이 감정들은 무시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의 소비 패턴, 투자 판단, 생활 습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달에 평균 5천만 원 정도를 벌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했을까요? 강남의 비싼 룸살롱에서 하룻밤에 수백만 원씩 쓰고 명품을 사고 고급 외제차를 리스로 타고 여자친구에게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해서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써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던 거죠. 결국 그는 2년 만에 조직이 적발되면서 구속됐고 그동안 벌었던 돈은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만 수천만 원 남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정서적 비용이 결국 두 가지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돈을 지키는 힘을 파괴합니다. 둘째, 돈을 불리는 판단력을 파괴하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건전한 재테크를 하지 못합니다. 돈이 생기면 오히려 더 극단적인 선택을 반복하게 돼요. 이번에도 빨리 안전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더 위험한 곳에 돈을 쓰고 더 큰 손실을 보고 더 깊은 구덩이로 빠지는 겁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비용 때문에 스스로 날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쉽게 버는 돈으로는 관계 자본을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자인 사람들의 공통점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돈은 혼자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는 사람을 통해 성장합니다. 사람을 고용하고 사업 파트너를 만들고 고객과 신뢰를 쌓고 투자자를 만나고 협력 관계를 만들고 나중에는 브랜드 가치까지 쌓는 거죠. 즉, 부는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확장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IT 스타트업을 창업한 한 대표님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혼자 개발하고 혼자 영업하고 혼자 고객 관리를 하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 동기가 합류하고 투자자를 만나고 좋은 개발자들을 채용하고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업계에서 신뢰를 쌓으면서 회사가 성장했습니다. 이 모든 게 관계 덕분이죠. 그런데 사기나 매춘 같은 돈벌이에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가 없습니다. 신뢰가 없고 관계가 없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 주변에 누가 남겠어요? 한번 속인 사람은 다시 안 오죠? 매춘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고객과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도박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구에게 사업 파트너로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런 사람과 사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직 조폭이었던 한 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조직 생활을 하면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었다고 해요. 하지만 나중에 조직을 떠나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을까요? 바로 사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던 거죠. 결국 백수로 몇 년을 보내다가 막노동으로 근근히 살아가게 됐습니다. 관계가 없는 돈은 절대 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부는 반드시 신뢰 기반의 사회적 자본을 통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쉽게 번 돈에는 자기 성장이 없고 성장 없는 돈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부자들이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성장하기 때문이죠. 공부하고 경험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하고 역량을 키우고 사람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시장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쌓인 역량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부를 지킬 수 있는 뇌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유튜브로 성공한 크리에이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회수 100도 안 나오는 영상을 올렸죠. 하지만 계속 촬영하고 편집하고 기획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실력이 늘었습니다.
3년 뒤에는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채널을 만들었고 광고 수익만으로도 월 수천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튜브가 망해도 이 사람은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기획력, 편집 능력, 스토리텔링 능력, 마케팅 감각 같은 것들이 이미 몸에 배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다른 플랫폼으로 가도 다른 사업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쉽게 돈을 버는 사람은 어떨까요? 성장이 없습니다. 사기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매추는 기술이 아니에요. 도박은 실력이 아니죠. 불법적 활동은 경험을 쌓는다고 나아지는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즉, 내면에 쌓이는 것이 없는 겁니다. 다단계 판매로 돈을 벌었던 한 여성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녀는 20대 후반에 다단계 조직의 상위 라인에 올라가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직이 불법으로 적발되고 무너지면서 수입이 0원이 됐죠. 그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요. 정상적인 회사의 이력서를 내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고 실제로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30대 중반의 나이의 최저임금 알바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성장이 없는 돈은 건물이 아니라 모래성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파도가 한번 치면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죠. 5번째, 쉽게 버는 돈의 공통점은 결국 잃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통계, 범죄자 삶의 추적 조사, 심리학 연구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하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쉽게 벌어들인 돈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사기꾼들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도박을 하거나 본인보다 더 큰 사기단에게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배신으로 돈을 잃습니다. 매춘으로 번 돈도 비슷해요. 대부분은 사치 소비에 빠지거나 단기간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낭비적 소비 혹은 위험한 인간관계에 발목 잡혀 돈을 지키지 못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돈을 지킬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돈을 지키는 겁니다. 쉽게 버는 사람은 이 기술을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실제로 복권 당첨자들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쉬워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복권 고액 당첨자의 약 70%가 5년 이내에 파산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갑자기 수십억이 생겼지만 그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하고 사치품을 사고 결국 원래보다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쉽게 얻은 돈의 운명입니다. 그 돈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내공이 없으면 결국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6번째, 왜 우리는 쉽게 돈 버는 방식에 자꾸 끌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뇌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원래 장기적 이득보다 단기적 보상을 더 강하게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도파민은 빠른 보상에 즉각 반응합니다. 그래서 당장 큰 돈이 보이면 이성을 압도하는 거죠. 한 번만 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번 달만 버티면 돼. 지금만 이 돈이 있으면 돼. 이런 생각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단기적 쾌락의 선택은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대가를 낳습니다. 즉, 지금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를 파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인 A씨가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고 월급은 적고 그런데 SNS를 보면 비트코인으로 10억 벌었다는 사람,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확실하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라는 불법 투자 제안을 받게 돼요. 순간 마음이 흔들립니다. 한 번만 해볼까? 1,000만 원만 넣어볼까? 하지만 이건 함정입니다. 그 순간에 선택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선택할 줄 압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운동하는 게 힘들지만 10년 뒤 건강한 몸을 위해 합니다. 당장 놀고 싶지만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합니다. 지금 명품 가방 사고 싶지만 투자를 위해 참습니다. 반면 쉽게 버는 돈을 선택하는 사람은 현재의 쾌락을 위해 미래의 자유를 파는 겁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처럼 짧은 쾌감을 위해 긴 고통을 감수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7번째, 진짜 버는 시간, 신뢰, 성장이 만들고
쉽게 버는 돈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부자가 되는 핵심 요소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쌓이면서 자산이 복리로 증가합니다.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이 20년 뒤에는 수억 원의 자산을 갖게 되는 것처럼요. 둘째, 신뢰입니다. 신뢰가 쌓여 사람이 모이고 기회가 모입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는 가게는 단골이 생기고 입소문이 나고 결국 번창하게 되죠. 셋째, 성장입니다. 성장이 쌓여 실력이 되고 실력이 미래 소득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요리사가 10년 뒤 미슐랭 스타를 받는 것처럼요. 그런데 쉽게 버는 돈은 이 세 가지를 모두 파괴합니다. 사기는 신뢰를 파괴합니다. 한번 사기를 치면 그 사람 주변에서 신뢰는 영원히 무너지죠. 매춘은 관계를 파괴하고 정서적 위험을 만듭니다.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불법 투기는 시간을 파괴하고 위험폭탄을 만듭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거죠. 도박은 성장을 파괴합니다. 도박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실력을 키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불법 영업은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정상적인 사업 시스템을 배울 기회를 놓치게 되죠. 즉, 부자가 되는 핵심 조건을 모두 반대로 가는 선택이 되는 겁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쉽게 버는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정말 명확해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정상적으로 카페를 창업한 사장님 B씨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C씨를 비교해 봅시다. B씨는 처음 카페를 열었을 때 월 순이익이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3년 뒤에는 단골이 생기고 지역 맛집으로 소문나고 배달 주문도 늘어나면서 월 800만 원으로 늘었죠. 5년 뒤에는 2호점을 오픈했고 10년 뒤에는 5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작은 프랜차이즈 사장이 됐습니다. 시간, 신뢰, 성장 모두 쌓인 거예요. 반면 C씨는 처음 도박장을 열었을 때 월 수입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B씨보다 훨씬 많았죠. 하지만 3년 뒤에는 경찰에 적발되어 구속됐고 벌었던 돈은 다 날아갔으며 출소 후에는 전과자로 낙인 찍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조차 없게 됐습니다. 시간, 신뢰, 성장 모두 파괴된 거죠. 8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봅시다. 정답은 사실 무척 단순합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정상적인 구조 안에서 돈을 버십시오. 건강한 시장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계속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든 프리랜서 디자이너든 유튜브 크리에이터든 블로그 운영자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 정직하게 가치를 제공하면 시장은 반드시 보상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인기 있는 부업을 하나 들어볼게요. 스마트 스토어로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몇십만 원 버는 것도 힘들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6개월 뒤에는 월 200만 원, 1년 뒤에는 월 500만 원까지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정상적인 성장 곡선입니다. 둘째, 작게 시작하더라도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장사의 규모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죠. 한 분이 집에서 홈베이킹으로 마카롱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들한테만 팔았죠. 하지만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문을 받고 매주 토요일마다 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작지만 꾸준한 수익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1년 뒤에는 월 300만 원, 2년 뒤에는 작은 공방을 차려서 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됐습니다. 이게 시스템의 힘입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십시오. 공부, 경험, 기술, 인간관계, 건강, 이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직장인 D씨는 월급의 10%를 항상 자기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책을 사고 강의를 듣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자격증을 땄죠.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5년 뒤 그는 회사에서 가장 전문성 있는 직원이 됐고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으며 연봉이 2배로 올랐습니다. 자기 성장에 투자한 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거죠. 넷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십시오. 단기적 욕심을 버리고 장기적 복리를 선택하십시오.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부의 엔진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저축하는 사람과 매달 50만 원씩 투자하는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20년 뒤에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저축만 한 사람은 1억 2천만 원 정도 모이지만 연평균 7% 수익률로 투자한 사람은 약 2억 6천만 원이 됩니다. 복리의 마법이죠.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다섯째, 당장의 유혹을 이기십시오. 쉽게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가장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미래를 파는 거래입니다. 친구가 이거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벌어. 나만 알려주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직장 선배가 이 주식 정보는 확실해. 무조건 오른다. 라고 말할 때 SNS에서 재택근무로 월 500만 원 버는 법. 이라는 광고가 보일 때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렇게 쉽게 버는 방법이 있다면 왜 그 사람은 당신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아홉 번째, 쉽게 번 돈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지 못하며 오히려 당신을 가난하게 만든다는 진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라는 것은 대부분 정상적인 노력, 성장, 신뢰, 시간이 만들어낸 기회죠. 사기나 매춘 같은 잘못된 방식의 기회는 결국 자신을 파괴할 뿐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 청년이 20대 초반에 코인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가짜 코인을 만들어 팔면서 6개월 만에 3억 원을 벌었어요. 그는 그 돈으로 강남의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외제차를 샀고 명품으로 몸을 치장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죠. 하지만 1년 뒤 사기단이 적발됐고 그는 구속됐습니다. 벌었던 돈은 몰수됐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10억 원이 넘었어요. 출소 후 그는 30대 중반의 나이의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고 신용불량자가 됐으며 가족과도 연을 끊었습니다. 그가 쉽게 벌었던 3억 원은 그의 인생 전체를 망쳤습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닭을 손질하고 저녁 11시까지 가게를 지키죠. 월 순이익은 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에요. 하지만 10년을 그렇게 일하면서 빚을 갚고 아파트를 마련하고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지금은 60대 초반인데 건물주가 됐어요. 정직하게 꾸준히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 결과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쉽게 버는 돈은 돈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진짜 부는 절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부는 절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돈을 버는 방식에서 갈린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빠르고 쉬운 길과 느리지만 확실한 길 사이에서 말이죠. 빠른 길은 화려해 보입니다. 당장 큰 돈이 보이고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고 SNS에 올릴 명품도 살 수 있죠.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무너진 인생, 잃어버린 관계, 사라진 자존감만 남습니다. 느린 길은 지루해 보입니다. 매일 출근하고 월급 받고 조금씩 저축하고 천천히 실력을 키우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탄탄한 자산, 단단한 관계, 높아진 자존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부자들을 연구한 자료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부자의 대부분은 한 가지 일을 20년 이상 꾸준히 한 사람들이었어요.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IT업 분야는 다양했지만 공통점은 꾸준함이었습니다. 반면 빠르게 부자가 됐다가 빠르게 망한 사람들은 대부분 불법적이거나 투기적인 방법을 선택한 경우였습니다. 쉽게 얻으려는 사람은 쉽게 잃습니다. 정직하게 쌓으려는 사람은 시간이 걸릴 뿐 결국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 당장은 월급 200만 원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매달 50만 원 저축하는 게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친구가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게 부러울 수 있죠.
하지만 1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2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정직하게 살아온 당신은 탄탄한 경력, 믿을 수 있는 인간관계, 건강한 가정, 쌓인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반면 쉬운 길을 선택한 사람은 무너진 신용, 끊어진 관계, 후회만 가득한 과거를 안고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절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선택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쉬운 유혹이 찾아와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짜 부자는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간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선택을 시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